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예상 분야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무인 배송 시대가 온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말로 듣기만 해도 아주 설레는 무인 배송 시대. 네네. 이제 곧 오는 겁니까? 곧 온다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삶을 또 먼저 반영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드론 관련주가 움직일 때가 거의 왔다. 점점 오고 있다. 그렇죠. 네. 점점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그동안 주춤했었던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이려는 시도들 하고 있고요. 시장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새로운 언택트주를 계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드론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드론도 무인 서비스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죠. 지금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2026년에 약 90조 원 규모를 글로벌적으로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군사용 드론, 취미용 드론 이런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드론의 활용 범위가 상업용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용과 취미용, 상업용 중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상업용인데, 이 상업용 드론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할 만한 업체가 없고, 또 드론 시장은 진입 장벽이 그렇게까지 또 높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수의 스타트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어서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업용 드론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무인 배송 시장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인건비, 배송 시간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이 이미 무인 배송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드론 업체인 윙은 드론 도서 배송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그 산업통상자원부와 GS 리테일이 무인으로 그 편의점에 대한 물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올해 그 시범으로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환경에서 비대면으로 물건 배송이 빠르고 편리하게 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드론 배송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그 글로벌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이제 가장 빠른 이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그 민용 드론 시장은 2014년부터 매년 50%대 고성장을 이어가는 중이고요. 그 작년에 그 중국의 드론 업체가 1,000개사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00개사까지 이제 확장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이 드론 산업 육성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중국 기업 중에 DJI 다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다장이 세계 최대 드론 기업으로 현재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 업체들이 그 중국 드론 업체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서 경계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의 드론 시장을 경계한다는 것은 그만큼 드론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성장이 위협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에 상장돼 있는 이제 드론 관련주에도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드론 산업, 또 드론 시장의 성장 속도, 그 규모가 상당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 중국 이런 주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드론 시장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지금 무인 드론 배송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서비스, 관련 산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미국이 중국의 어떤 드론 산업, 드론 시장에 대해서 좀 시비를 걸고 있는 것도 역시 드론 산업이 그만큼, 드론 시장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 하락이 예상되는 섹터는 과연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하락 예상 업종은 광고 업종입니다. 국내 광고 시장 위축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소비가 좀 침체된 상황에서 역시 광고 시장이 좀 위축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사실 이제 광고 시장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사태가 이제 조금 더 악화된 상황이고 빠르게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마케팅비 지출 자체를 좀 줄이는 추세고요. 이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업종이 회복되려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방송광고공사인 코바코에서 매달 그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그 8월 광고 경기 전망 지수를 보면 101.3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광고 집행에 대한 예산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국내 모든 광고 부분이 다 위축되고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광고는 역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광고는 그래도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광고가 이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광고가 그 오프라인 광고의 매출 비중을 넘어서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올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 문제는 몇몇 기업만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시장 성장 수혜를 독식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업체가 국내 플랫폼 업체인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언택트에 힘입어서 상반기에 견조한 실적을 냈는데 광고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수익성을 냈습니다. 역시 플랫폼 업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 효과도 좋고 광고 단가도 높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국내 전통 광고 업체인 뭐 제일기획이나 나스미디어 이런 업체들은 반대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중소형 광고주 비중이 높은 디지털 5개 광고 부분의 부진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5개 광고 시장은 하반기까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통적인 광고 업체들은 추세적인 우상향을 보이기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영업 환경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업체의 광고 시장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광고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의가 필요하고 대기업 계열사를 이제 광고 업체로 둔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중소형 광고 업체들보단 조금 더 낮기는 낮습니다. 그런데 대형사의 이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형사가 광고비 집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당분간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국내 광고 시장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최소 내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역시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뭔가 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광고 시장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추월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이런 변화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아보시는 그런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드론 관련주 중에서 약간 대장격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원래 PC 관련된 종합 부품 생산 업체인데요. 뭐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보안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린 뭐 가장 핵심드린 부분인 드론 관련된 생산이라든지 유통 판매 사업까지도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의 1위 업체가 DJI, 다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장의 드론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있고요. 드론 전문 온라인 쇼핑몰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드론을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라 드론 관련된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활용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론 공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드론 관련돼서 이제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술까지 가지고 있는 업체라서 국내 드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드론 관련된 모멘텀 이외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카 인포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이 카 인포테인먼트라는 것은 차 안에서 즐기는 각종 디지털 생활, 그러니까 차 안에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정보를 검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 카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물론 사실 지금은 운전자는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뭐 ADAS,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레벨 3 혹은 나중에 4 수준까지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운전자가 그만큼 자유로워지니까 그 시간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제이시언 시스템이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PC 사업 부분에서는 모니터, 파워 서플라이 그리고 보조 배터리 이런 부분을 생산 중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PC 시장이 사실 상반기에는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성능 게이밍 PC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이 고성능 PC 시장에 대한 개선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판매 회복 이런 부분들이 제이시언 시스템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장과 실적 모멘텀을 겸비하고 있는 중소형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분은 차트 한번 보시면요. 차트를 요거는 이제 길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고점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거의 횡보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했다가 주가가 회복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약간 정체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5,000원 중반대에서는 충분히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방 경직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이었던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좀 여유 있게 보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국내 드론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을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상승 예상 업종으로 드론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또 하락 예상 업종으로 광고 업종을 찝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